네, 안녕하세요. 잡다구리 공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실로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 지금 학생이 없어요. 이런 녹화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오는 친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2018년 동안 고3들이 어떤 입시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이걸 굳이 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넘어가는 이 친구들한테만 얘기하지 않고 조금 이걸 유튜브에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좀 많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내가 올 한 해 이런 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내가 이 시기마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기회를 해갖고 유튜브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오늘 짤막한 영상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벌써 1월이 지났어요. 2월달부터 이제 2018년 12월까지 그리고 좀 길다면 내년 2019년 2월까지 본인이 어떤 입시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때 시기마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시고 또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1월달부터 우리가 2월달까지는요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에 막 고3들 굉장히 막 바쁘죠. 뭐 여러가지 뭐 학원도 등록해서 다니기도 하고 뭐 과외를 등록해서 하기도 하고 맨날 아침에 정말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갖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해야 될 사항들은 굉장히 조금 정해져 있는데 막상 그냥 공부만 하고 오는, 그러니까 약간의 목표의식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서는 일단 수시를 준비하는, 수시에서도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일단 조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3번 항목까지가 있죠. 1번에서 3번 항목까지. 여기 정도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시기 때는 본인이 개괄적으로라도 작성을 하라는 얘기지 완벽하게 작성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거의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자기 생활지도 기록부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활지도 기록부를 토대로 자기소개서 1번에서 상목 항목까지 웬만하면 한두 번쯤은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이때 안 쓰시면 나중에 8월달 가서 굉장히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월에서 2월까지는 1번에서 3번 항목까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꼭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1번 항목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 기울인 노력하는 가운데 배운 점과 느낀 점. 또 2번 항목은 내가 학교 내나 학교 외에서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그런 학업 외의 노력을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 세 번째는 갈등, 협력, 배려, 갈등 관리, 이런 관련된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 그 작성하는 게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이거든요. 얘네들 미리미리 작성 안 해보시면 8월달 가서 피 본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미리 자기소개서 조금씩 자기소개서 쓰셔야 해요. 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동시에 뭘 준비하셔야 되냐? 바로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학년 1학기 내신을 보통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한테도 있어갖고 굉장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걸 왜 포기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의 이론은 이거예요. 자, 고1 처음 들어와서 고3 1학기까지 총 10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고3 1학기 중간기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번의 시험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쌤? 그러면 이 8번의 시험 다 끝났고 이제 2번 시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2개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2까지 말아먹은 시험을 커버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횟수로만 따져서 얘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얘기인데 보통 수시 전형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율이 달라요.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야 돼. 1학년이 적으면 20에서 많으면 30, 2학년이 30에서 40 정도, 3학년이 1학기만 들어가는데 40%예요. 그럼 봐봐, 1학년에서부터 2학년까지 아무리 망쳤어도 3학년 1학기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40%의 반영 비율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제 만약에 상위권의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약간 지방 쪽이나 조금 낮은 쪽의 대학을 좀 지원한다고 하면요, 이 3학년 1학기 반영 비율의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은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도 중요하고 생지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신도 중요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신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 항목까지,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는 철저히 하라. 요게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이번 겨울방학 때 타이트하게 잡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수시 이미 글러 먹은 것 같다. 근데 대신에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정시 준비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준비. 뭐 만약에 내가 문과다, 뭐 이과다. 그럼 탐구 과목 같은 거 1월달이랑 2월달에 완전 개념 끝내버리세요. 개념 싹 다 끝내서 나는 이제 2월 끝나고 3월달부터는 내가 기본 개념 책 들춰보지 않도록 무조건 나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이런 기출 문제집만 풀어낼 수 있도록 요렇게만 준비할 수 있도록 2월달 2월달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개념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1월 2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때가 정말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월로 넘어가요. 이제 개학을 하죠. 열심히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자, 3월달에 딱 초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3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바로 뭐냐? 야, 니네 고3 3월달 모의고사 중요한 거 알지? 3월달 성적이 너네 수능 성적이랑 똑같아. 너네 모의고사 진짜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데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선생님 딱히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3월 모의고사의 의라고 하자면 뭐 자기가 겨울방학 때 얼마나 잘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단원이나 과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약간의 점검 체계로서는 의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이 3학년 3월달에 이 모의고사 성적이 11월달에 수능 성적이라고 딱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선생님 비약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11월달에 우리가 수능을 보는 수능 출제 기관은 어딘지 아시죠? 평가원이에요. 교육청과 평가원은 물론 교육청이 평가원의 그 성향 자체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출제 경향을 또 반영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3월달 모의고사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게다가 3월달 모의고사는요 재수생들이 그닥 많이 없어요. 오히려 평가원 모의고사 때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월달 모의고사는 여러모로 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만 보시는 게 좋냐? 어떤 측면에서 좋다? 첫 번째, 일단 내가 겨울방학을 잘 보냈는가 겨울방학 점검차 이 3월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겨울방학 때 정말 계획을 세우고 빡세게 공부를 한 과목과 단원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번 어떻게 보완이 됐고 어떤 부분이 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 정도로 활용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제발 여기에 괜히 막 귀가 쏠리고 막 망했다고 나는 완전 수능이 망했어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3월달이 이렇게 좀 지나갑니다. 그럼 4월달 말쯤에 4월달 말에서 5월 초쯤에 우리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때 학사 일정으로 보통 중간고사가 있죠. 자, 그러면 중간고사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의 친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두 부류가 생기게 돼요. 자, 어떤 부류가 생기느냐? 수시를 노리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중간고사가 완전 망쳐버리니까 아예 정시로 돌아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시험의 결과가 좋으니까 나 좀 수시 좀 지원해봐도 되겠는데 하면서 약간 돌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시가 정시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히려 정시를 바라보던 친구가 그냥 나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다 해서 수시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5월달 이후로는 여러 가지 친구들의 입시 방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환경적으로 이때 어때요? 5월달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 엔딩 굉장히 따뜻하죠? 벚꽃이 막 피고 막 밖에는 정말 따뜻한 날씨에 굉장히 부둥부둥한 날씨가 막 계속이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뭔 짓 하고 있나? 자, 이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우울해하는 시기예요. 이 5월달은. 특히 중간고사도 끝났죠? 3월달에도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압박이나 말씀들 때문에 3월달 모의고사 이후에 그리고 5월달 중간고사 이후에 나는 이제 거의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친구들, 우려하는 친구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멘탈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풀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5월달에 굉장히 놀기가 좋은 달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할 거고 근데 그런 거는 고3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3은 그냥 나는 이거랑 전혀 별개고 좀 슬픈 얘기지만 그냥 쭉 나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그냥 계속 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고 나중에 이 5월달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른 친구들이 이것저것 내가 수시 갈까 정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괜히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바깥에 막 굉장히 좋은 노래와 막 들리고 뭐 따뜻한 날씨 불어오고 그거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자신의 길은 12월 달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건 12월 달 이후에 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때 후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일단 멘탈 주의하실 것. 그리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노시면 안 돼요. 놀거나 놓으면 안 됩니다. 왜? 6월달 말에 7월달 초쯤에 또 뭐 있어요? 기말고사 있거든요. 내신 계속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하나 끝나면 바로 또 시작이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6월달 초에 굉장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뭐예요? 대수능 모의고사가 이때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고요.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3월달 모의고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지 않아요. 만약에 3월달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4월달 모의고사도 중요하고 5월달 모의고사도 중요해요. 왜? 다 달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6월달 모의고사만큼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야? 이때만큼은 평가원에서 제출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의고사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3월달 모의고사로 인해서 내가 봤었던 이 부족한 과목이나 단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보완됐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내가 만약에 쌤은 수학이니까 만약에 뭐 미적 원이나 확통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더라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 강조하고 싶은 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무조건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많죠. EBS라던가 뭐 UA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강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설 강의 들으시고 전문가의 분석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11월 달에 어떤 수능의 경향으로 예측이 될 건지 출제가 될 건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쪽 부분이 부족한데 문제는 안 나왔어. 그러면 딱히 그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보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열심히 보완을 안 했는데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온대.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된대.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러면 이거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강의 꼭 보시고 무조건 분석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거 분석하느냐고 뭐 놓치면 안 돼? 기말고사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달 이후에 굉장히 바빠요. 6월 모의고사도 계속 분석하면서 공부해야 되지 기말고사도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묻는 친구들 있을까요? 선생님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필요 없지 않나요? 기말고사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수시는요 약간의 도박성이 좀 짙은 입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정말 수시는 알겠지만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예요. 정성적인 평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딱딱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를 읽었는데 꽤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그거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판단 기준이라는 거나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딱 자대듯이 딱딱 재갖고 얘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수시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도박성이 짙어요. 그것뿐인가? 물론 정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눈치 싸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전년도에 A라는 대학교에서 미달이 떴어. 이번 연도에는 미달이 뜰 거니까 이쪽 학교가 많이 지원을 할까? 근데 또 약간 더 꼬아서 생각하면 그거를 때문에 더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나는 거기에 더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시 전형은 약간의 도박성이 좀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에 완벽하게 올인을 하시면 약간 좀 부담 위험이 좀 있습니다. 아예 안전빵의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나는 수시 전형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정시까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은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만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전형에 있는 논술이라던가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 말에 해당 사항이 없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모의고사 봐야죠. 제대로 봐야지. 왜? 걔네들은 수능 최저전형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갈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6월달에 조금 많이 바쁠 거예요.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보죠. 자 이때 7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6월달 모의고사도 끝났어요.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그리고 내신도 끝났습니다. 여기 때부터 슬슬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거예요. 상담으로. 어떤 학교는 학부모님을 같이 대동해서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가갖고 상담 여러 가지 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해요. 자, 너 이 학교밖에 못 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한 이만큼의 대학교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대학교의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막 좌절감에 휩싸여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이게 막 진짜 눈물바다가 돼요. 막 울면서 와갖고 야 너 몇 번 너 오래 막 이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친구는 이때부터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지금부터 수능 준비해도 나는 희망이 없고 내신은 지금 완전 바닥이야. 근데 난 대학은 가야겠어. 근데 이 성적과 이걸로 내가 진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가고 싶진 않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재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시 준비만 지금부터 내년을 바라보고 2019년에 11월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자소서를 벌써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반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친구들을 보시면 안 되고 본인의 목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만 올고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 말에 자꾸자꾸 휘둘려요. 이 친구가 이거 준비하네? 나 이거 해야 되나? 저 친구가 저거 준비하네? 아 잠깐만, 나 이거 준비하는 거 덜 맞췄는데 저거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의 계획과 목표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거 그거는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너무 휘둘려갖고 멘탈이 또 부서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용으로, 아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딱 그 정도만, 딱 그 정도 안에서 그치세요. 제발 거기서 막 가갖고 울고 불고 짜고 막 집에 가서 어쩌니 저쩌니 아 나 후회된다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차라리 지금 이 시기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내시는 게 본인한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자, 8월달에 들어섭니다. 여름방학이죠? 이때부터 부랴부랴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마 엄청나게 오지게 바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3번 항목까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4번 항목이 있죠. 대학별로 다른 4번 항목. 1번, 2번, 3번 과목은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정해준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마다 다 공통이라서 미리 써줄 수 있지만 4번 항목은요. 모집 요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5월달, 6월달 이후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를 미리 썼던 학생들이라면 이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4번 항목을 쓰면서 나머지 1번에서 3번 항목을 첨삭을 받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면서 면접 준비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 쓰기 시작한 친구들은 자 8월달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꼭 주의하시고 미리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8월달 탭 들어서서 자 1번부터 3번까지 써!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뭘 써야 될지 저 진짜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로 일단 한 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타이핑을 쳐갖고 어떻게든 쓰긴 쓰는데 일단 개판 5분 정도 쓰죠. 그걸로 일단은 검사하고 첨삭하고 하는 데만 또 한 주 걸려요. 우리 여름방학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길어봐야 한 달이고 정말 짧으면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봐봐요. 벌써 일주 날렸어. 이제 한 주 정도 때 그때 좀 뭐 좀 써볼라 치는데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아마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면접 준비는 택도 없죠. 면접 준비는 아예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뿐인가? 그거에 매달리느냐고 수능 준비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놓으시지 않으면 적어도 써본 경험은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수행평가로 써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1번부터 3번 항목까지 정말 제대로 된 한번 쫙 나오는 그걸 한번 써고 한번 첨삭 한번 받아보는 이런 정도의 경험을 선생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월달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미리 빨리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좀 늦게 올리는 게 조금 좀 후회가 되네요. 자 어쨌든 8월달에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쓰셔야 되는 데지 1번과 2번을 1번, 2번, 3번을 이때 건드리시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이때부터 쓰셔야 되면서 동시에 면접 준비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거의 대다수가 면접이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면접이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모집 요강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랑 플러스해서 뭐 또 준비해야 돼? 바로 수능 준비죠. 수능 준비도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수능 준비 자꾸 안 하는 친구들 많은데 본인의 수시가 100%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까지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조금 빡세게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9월달 됩니다. 9월달에 뭐 있습니까?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어요. 자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마친 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수시 원서 접수가 드디어 일어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2월 달에 자기소개서 안 쓴 친구들은 이 8월 달에 부랴부랴 쓰다가 수시 원서 접수 내는 그 기간까지 계속 첨삭받고 써요. 물론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내기 전까지 첨삭받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첨삭이랑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1월 달, 2월 달에 아예 건드려보지도 않다가 8월 달에 이제 쓰기 시작한 첨삭이랑은 완전 질 자체가 다른 거 아시죠? 이때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 썼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때 첨삭받는 거는
정말 디테일하고 마지막 마무리 형식의 첨삭이라면 이때 1월달, 2월달에 자기소개서 건들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때 정말 전체적인 틀에서 첨삭이 계속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첨삭해야 되고, 정말 저렴한 표현, 생활지도 기록부랑 완전 안 맞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는 거예요. 작년 선생님 친구, 뭐 정확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생부 종합하려다가 마지막에 이거 자기소개서 못 써갖고 교과로 돌려버렸어요. 성적 내신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1월달, 2월달에 자기소개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2월달에 조금 놓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기 중에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학기 중에라도 자기소개서 좀 건드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8월달에 고생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수시원서 접수하면서 동시에 이때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능 이후에 대학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아주 본격적인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의 70% 정도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변수는 많아요. 수능 대박이라는 그런 소위 요행적인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운이니까. 그리고 맨날 내가 모의고사만 1등급 받다가 갑자기 뭐 당날 몸살이 나갖고 진짜 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본격적인 수능은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장기전입니다. 자, 9월달에 수시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끝내고 나면 이제 10월달은 정말 아비규환 10월달에 면접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1차 발표 11월까지 걸쳐서 1차 발표 내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정말 희비가 많이 엇갈리죠. 1차 발표가 합격이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막 이제 면접 준비를 계속 맨날 중얼중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때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수업도 안 하세요. 잘 수업 들어오셔서 너희들 자습시키고 뭐 본인 업무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신다거나 그때 당시에는 10월달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고 정말 혼돈스러운 기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는 무엇보다 건강 조심할 것. 이때쯤에 이제 슬슬 환절기 오죠. 감기가 이제 조금씩 유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여태까지 뭐 많다면 12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뭐 적다면 6년 정말 최소한으로 적다면 3년 정도 본인이 준비해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최종 결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월달 한 달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공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노트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는 기간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 혹여라도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 물론 안 보는 것보단 낫지만 이때 기본 개념을 다시 들춰본다?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이렇게 10월달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11월달에 드디어 대수능이 있죠. 그리고 이때 11월 수능 전후로 해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슬슬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갈리죠. 수시가 가능성이 없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난 수능 본 걸로 난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수능은 봤지만 오히려 수시를 그냥 아무거나 찔러봤는데 합격이 된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아싸리 수능도 망쳤고 수시도 다 떨어졌어. 재수로 가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학교는 그냥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의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정말 희노애락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12월달이 끝이 아닙니다. 수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12월달이 끝이에요. 왜? 12월 말쯤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종료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1월달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합격된 친구들은 딱 2018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난 이제 입시 끝. 내 입시 인생이 끝이야 이제. 그럼 이제 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월달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시 원서 접수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월달에 발표가 있게 되고요. 3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펼쳐질 거고 어찌 보면 지금 고3들 굉장히 많이 막막할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3이었지만 지금 이제 내가 고3을 보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남들도 다 거쳐왔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거쳐왔던 길이고 여러분들도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도 다 이걸 거쳐오셨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쌤이 얘기했던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시기별로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보내실 수 있는, 정말 후회 없이 보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2월달 그리고 2019년 2월달에 울면서 내가 다시 한번 2018년의 1월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앞으로의 2019년의 3월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잡다구리 곰쌤이었고요. 요렇게 오늘은 수업 아닌 수업 설명 영상이 된 것 같아요. 영상 마치고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